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받은 장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일문학과 월북작가의 문학, 요 두 문학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좀 맡았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좀 고민이 많기도 해서 또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또 말씀 듣고 또 여쭤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이 친일문학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사전입니다. 2009년에 나왔었고요. 요 2009년에 나왔었던 맥락을 좀 이제 떠올려 본다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때 방송국에서 이제 임종국 선생의 어떤 이제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임종국이라는 사람을 이제 떠올리게 해줬었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 즈음에 친일문화라는 책이 복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각이 돼서 이제 서점에서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친일문학을 복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복각했었던 친일문학로를 판매를 하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이제 수록 대상자와 관련을 선정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2009년에 이제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어떤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으로서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연구를 할 때 친일 인명사전을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보기도 하고 참고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때 이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약간 이 인명사전이 활용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예상보다 조금 더 평면적으로 혹은 이제 좀 한 방향으로서 좀 활용이 되면서 이 사전을 우리가 지금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좀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은 여기 이제 문학관과도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신데요. 문학관의 자료를 기증하신 한국의 문학연구자 김익 선생님, 일본의 문학연구자 오무라 마소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친일문학을 썼었던 임종국 선생님 등등의 어떤 초기의 연구, 그리고 그분들이 친일문학 혹은 이제 월북 작가의 문학을 바라봤었던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일문학과 월북 작가들의 문학이라는 문제를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윤식, 오무라 마소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일문학론이 출판이 됐었던 건 196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이 아니네요. 맞나? 갑자기 계산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50년 전인가요? 60년? 60년 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60년 전. 네. 이렇게 이제 출판이 됐었던 것으로 합니다. 친일 작가의,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의 친일 행적이라는 것이 이제 불문에 붙여지거나 혹은 이제 없었던 것처럼 했었을 때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친일 행위가 있었다, 친일적인 문학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비판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임종국이 이 친일 문학을 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임종국 스스로 밝혀놓기로는 자신이 임종국이 1929년생입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이제 식민지 시기 치하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었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었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좀 아프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었었던 일체의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식민지 체제, 혹은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식민지 교육, 이런 것들 이제 비판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친일문학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친일문학을 생각을 할 때 떠올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 근데 친일문학을 읽어보다 보면 임종국의 생각이 식민지 체제에 대한 비판, 혹은 이제 친일 작가들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약간 다른 방향의 어떤 비판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측면이었었습니다. 이광수 부분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창씨개명을 할 어떤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이런 이름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약간 허황되면서도 큰 규모의 어떤 창씨명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무겁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식민지배와 관련된 담론이 식민지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좀 뒤틀리거나 왜곡된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좀 사례로서 읽히기도 하고, 임종국이 친일 문학을 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친일적인 것과 관련돼 있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돼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성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친일 문학론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외부의, 그러니까 친일 문학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친일 문학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저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친일 문학을 일본에서 오무라 마수오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점에서 이제 배울 바가 많은 책이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자료를 인용했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실제적인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쓰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의 방식으로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성찰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친일 문학의 어떤 처음에 쓰여졌었던 맥락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무라가 이제 임종국을 찾아봤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났었던 느낌. 임종국 선생이 학계나 이런 곳에 자리를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수원에 천안에 있었던 과수원에서 이제 책상도 없이 사과상자 엎어놓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친일문학론에 대해서 춘치필법으로 쓰인 것이다. 주관적인 비난이나 증상은 없다. 사실을 축적함으로써 어떤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저술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종국 선생은 평생에 걸쳐서 친일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질문을 하고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해도 될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 것도 사실 솔직히 하시는 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만년에 썼던 편지, 오무라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긴 한데 어떤 점에서는 이상 그 자체는 옳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 같은 것들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책임에 대한 문제, 혹은 이제 그랬을 때 사과의 문제, 혹은 이제 배상의 문제, 요런 이제 지금도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임종국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식으로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은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한국문학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자료를 찾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김윤식이 찾았었던 자료는 한국문학 작가들이 썼던 자료 중에서 일본어로 쓰여졌었던 자료, 그리고 이제 북한에 올라갔었던 작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윤식이 1973년에 낸 한국 근대문의 비평사라는 책에 보면은 해방 이후에 월북한 이마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각주를 보면은 원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무라 마수오가 이런 논문에 썼었던 일본어 번역 부분을 내가 다시 재인용하면서 대략 번역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무라 선생님께 여쭤봤었더니 김희 선생님이 실제로 이마가 월북한에 썼던 시집의 복사본을 봤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때가 1973년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올라갔었던 시인의 작품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을 이제 초래할 여지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어 논문을 통해서 재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알리바이를 만들었었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 70년대의 어떤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윤식은 일본에 가서 이광수의 이제 일본어 소설을 발굴을 하기도 하고요. 이광수의 친일 행적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김윤식 역시도 일본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광수를 매개로 해서 친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근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좀 계속 이제 해오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김윤식이 이렇게 연구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김윤식 역시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놓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김윤식은 1936년생이었었고, 그래서 9살까지 식민지 시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유년 시절을 좀 따뜻하게 회고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어떤 이제 따뜻한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어떤 풍경, 유년 시절 풍경도 있지만 동시에 그 풍경 안에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을의 이제 어른들이 이제 징용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그때 이제 힘들었던 전쟁 상황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모습들, 즉 따뜻한 유년 시절과 어른들이 겪었었던 민족의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충돌하는 그런 이제 모습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솔직하게 어떤 그 책에다가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이 아마 이제 김윤식이 이광수를 통해서 또 이제 친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질문을 해갔었던 그런 모습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무라는 이 김윤식의 이 책도 이제 좀 번역을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그 김윤식의 이제 자신의 한국인으로서 이제 식민지 시기 말기에 유년 시절에 경험했었던 어떤 모습을 좀 이제 보면서 오무라도 이제 1933년생이어서 유년 시절에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은 일본인으로서 전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식민지인으로서 김윤식이 경험했었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제 좀 본다면은 나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차마 뭔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이제 자신의 어떤 특히 초기에 김윤식, 임종국, 오무라 역시 모두 다 자신의 식민지 경험과의 어떤 질문들 속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임종국의 연구를 오무라가 받아쓰고 오무라 연구를 다시 김윤식이 받아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일문학에 대한 연구, 한국 근대문화 초기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초기에 좀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무라 마스오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1세대 한국문학 번역자이자 연구자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기록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장서가 여기 한국문학관에도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1970년에 이제 이 오무라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조선문학의 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이제 어떤 잡지를 냅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임은 일본인 모임인데 대상은 한국문학입니다. 근데 그 한국문이라고 하는 거는 백두산부터 현해탄까지 쭉 이르는 그 한국문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했었던 시기가 1970년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서는 월북한 작가들의 문학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 북한에선 역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활동한 작가들의 어떤 언급이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인의 시각에서 백두산부터 현해탄까지 한반도 전체의 어떤 문학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심에서 이제 일본어로 친일문학론도 이제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규탄, 친일파에 대한 규탄의 어떤 책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책을 번역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일본의 독자들에게 나 역시도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일본의 독자로서는 이렇게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한국인들에게 어떤 치욕을 강요했었던 치욕을 내가 일본인으로서의 치욕을 내가 친일 문학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성찰적인 질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국이 그렇게 이제 친일 문학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오무라 역시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어떤 자료집 같은 것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보통 이제 친일 비평가 최재서가 낸 친일 잡지라고 불리는 국민문학이라는 이제 잡지의 어떤 영인본이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잡지를 내면서 오무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문학이 워낙 한중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군데 모아서 본 사람은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전체를 다 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이 이렇다라고 이제 평가하기 전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보는 작업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무라가 그 한국 문학 선집, 한국시 선집을 하나 내는데요. 약간 편성이 특이합니다. 1부가 식민지 시기의 시인들입니다. 그리고 2부는 대한민국의 시인들입니다. 그리고 3부는 북한에 간 혹은 이제 북한에서 등단을 한 시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부, 2부, 3부를 한 편의 어떤 시집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무라가 이 책을 내면서 이 말을 이렇게 좀 복권을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북한 작가들이 이렇게 이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되지 못하다가 1988년에 이제 해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월북 작가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반밖에 만나지 못했었던 한국 문학의 어떤 전인격적인 회복,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오무라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조금 쟁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생각을 할 때 북한 문학도 한국 문학의 범위일까? 혹은 이제 월북 작가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도 요 이제 그 선집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요 책을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좀 이 책이 어떠세요? 혹은 이 책은 어떠신가요? 물어보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반응들을 좀 이제 가지고 오면, 조 시집에서 이제 사실 서정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정주를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학생들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도 서정주가 친일 시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정주의 친일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좀 이야기할 어떤 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저 시집에는 뭐 김용재라는 시인이 썼던 친일시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친일시를 이제 처음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이런 친일시를 쓰기까지의 이 시인의 고민이나 혹은 이제 선택과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월북 시인 혹은 이제 북한 작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설다, 궁금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 좀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었던 한국 문학의 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 거 역시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더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외국인 수강생들도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저희들도 좀 약간 놀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1부가 식민지식이고 2부, 3부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한테 감각은 1부, 2부가 좀 더 가깝고, 즉 식민지시기가 대한민국에 가깝고 북한이 좀 더 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외국인 학생이 자기가 보기에는 1부와 2부, 3부의 거리가 훨씬 더 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민지시기가 해방 이후가 의 거리가 그 남북한의 차이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친일 문학 혹은 이제 북한 문학을 같이 보면서 한국 문학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낯익게 혹은 이제 보고 있었던 한국 문학이라는 것을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북한의 문학 혹은 이제 일본어로 쓰인 한국 문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토론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친일 문학이나 월북, 친일과 월북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지금 충분한 어떤 시간적인 거리가 떨어져를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 그 거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친일, 이제 월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다, 토론하다, 더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문학이라는 어떤 행위의 굉장히 좀 본질적인 영역에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2025년인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8년쯤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당시 학계에서는 이미 이제 친일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하거나 혹은 약간 다른 식으로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 같은 것들이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일이라는 개념을 어떤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어떤 문제, 혹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더 넓게 살펴봐야 되는 어떤 문제, 혹은 이제 근대 권력의 측면에서, 혹은 이제 계급, 성,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이 친일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나왔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17년 전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연구도 이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친일 문학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어떤 전시회들이 또 만들어진다면은 그러한 이제 연구 성과들을 받아 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까 뭐 임종국, 오무라 마스오, 김윤식 등등이 이제 자신의 어떤 유년 시절의 친일 경험과 이제 굉장히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걸 성찰하면서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만들어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달고 있는 이호철 선생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런 이제 한국 문학의 좀 굉장히 중요한 작가분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질문, 특히 식민지의 문제들 혹은 이제 일본이라는 문제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한국 문학의 어떤 성취들을 만들어 갔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작가들은 약간 스스로 망각하거나 뭐 자신의 어떤 면죄부를 부여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망각하지 않으면서 어떤 가해자의 문제, 혹은 책임의 문제, 혹은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성찰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오늘 이따 토론을 오신 그 김종욱 선생님의 그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또 한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인간다움이란 과거의 망각이 아니라 반성과 책임이라는 굉장히 좀 성찰적이거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문학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또 이제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저도 좀 더 새기고 또 이제 앞으로 문학관에서 다양한 전시들을 이렇게 좀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많은 한국 문학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좀 이제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